자, 다음 내용. 자,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개념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없는데, 뭐 학교에서 뭐 어떻게 응용될지는 뭐 단위 정도 응용. 그쵸?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아니면 내가 밴드에다가 좀 문제 좀 올려줄까? 이게 부분? 그러니까 네 시험 전에 근데 과학과 뭐 봐? 아, 그래? 근데 한번 놀려주세요. 시험 전에 그거라도 풀고 가게. 그렇죠. 그래서 학교 책은 다 풀어야 돼, 당연히. 다 풀고.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서 쌤이 뭐 또 올려는 줄 건데 또 뭐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요 부분만 1단원만 올려줘? 아니, 딴 데도 올려줘. 딴 것도 올려줘. 근데 딴 것도 좀 난이도가 있다. 최대한 쉬운 걸로 한번 올려줄 테니까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2단원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지죠. 그렇죠? 2단원부터는 자,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자, 48쪽 시작을 합니다. 자, 거기 이제 좀 쓸데없는 거이긴 하지만, 자, 극지방의 밤하늘에서 여러분, 오로라가 나오지. 자, 오로라는 여러분, 자, 뭐냐면, 결국에는 빛에 의한 현상을 생각하시면 돼. 알겠냐? 그래서 원자들의 종류가 뭐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들이 약간 뭐 이온으로 되면서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게 오로라거든요. 그래서 원자들이 종류가 다르면 그 색깔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시작해보시면, 자, 먼저 스펙트럼 볼게요. 자, 우리가 스펙트럼은 밑에 보시면 그 그림이 3개가 나올 거야. 스펙트럼은 종류가 3개가 뭐야? 자,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맞냐? 연속 스펙트럼은 무지개 같은 거예요. 왜 생기냐면 햇빛이 이렇게 지나가면 햇빛 안에는 여러 가지 빛이 들어있지. 그 빛마다 여기를 통과하는 속력이 달라지는데 그게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말 잘 들어. 꺾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꺾이는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자, 빛에 따라서 빛마다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 일부의 에너지가 흡수되면 까만 선이 나오죠. 이게 에너지가 흡수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면 흡수 스펙트럼. 근데 나중에 그 흡수되었던 놈이 다시 튀어나오면 다른 데는 까맣게 보이고 흡수된 애만 선으로 나옵니다. 이가 방출 스펙트럼이죠. 우리가 별로 봤을 때는, 우주로 봤을 때는, 자, 저온의 기체를 지나가게 될 때, 저온의 기체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수 스펙트럼. 맞냐? 고온의 어떤 기체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데, 자,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 색의 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스펙트럼은 종류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음. 집중하셔. 그렇지? 근데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자, 저온을 통과하게 되면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야. 알겠냐? 오케이? 고온의 기체에서는 방출 스펙트럼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꼭 구분하, 이건 시험에 꼭 나와, 이거는. 알았냐? 오케이.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연속 스펙트럼 and 방출 and, 흡수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줄 치세요. 자, 원소마다 고유한 위치에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의 위치, 개수, 이걸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알겠냐? 특히 나트륨 전등, 자, 나트륨이 들어있는 전등은 노란색이래. 그 노란색 빛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노란색은 자, 나트륨이야. 다시 나트륨은 노란색 아예 그냥 외워 이렇게. 알죠? 그래서 나트륨은 방출 스펙트럼이 노란색. 그 다음에 오로라에서 잘 나타나는 초록색은 자, 산소예요. 다시 한번 나트륨은 노란색이다. 알겠죠? 자, 산소는 초록색이야. 초록색은 산소야. 알겠니? 자, 이거를 발견하게 된 자, 대표적인 사람 이름 프라운호퍼야. 이거 프라운호퍼.
사람 이름이에요. 자,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검은 선을 발견했다. 자, 가자. 이거 방출이야, 흡수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다시 프라운호퍼가 한 일은 뭐냐면 태양빛을 관찰하면서 까만 선이 나오는 걸 발견한 사람이야. 흡수 스펙트럼 관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했더니 태양의 대기에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원소가 있음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알았죠? 태양의 성분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니?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나트륨은 노란색, 초록은 산소, 그 다음에 프라운호퍼는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 알았냐? 오케이.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별빛을 관찰을 할게요.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과 수소와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면 이 선들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별빛을 봤는데, 자, 수소의 스펙트럼하고 헬륨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별빛을 보니까 수소가 있는 선을 다 갖고 있죠. 그럼 수소가 포함된 거야. 말 이해되죠? 그 다음 별빛을 봤는데 헬륨의 스펙트럼하고 똑같은 위치에 다 있어. 그러면 헬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별빛에, 봐봐, 별빛에 얘네 두 개가 만약에 없어. 그럼 헬륨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말 이해됐어? 아이, 집중해라 좀! 그게 아니라 없으면 아니라. 다시. 만약에 별에 요 두 개의 선이 없다. 그러면 요 별에는 헬륨이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무조건 같아야 돼. 알았냐? 오케이. 선생님, 얘네 두 개 없는 거 읽고 있는데요. 얘는 다른 원소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수소는 헬륨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별빛의 스펙트럼까지 자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49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특정한 위치에 밝은 선 나타나지. 밝은 선이다. 방출이야, 흡수야? 방출입니다. 방출.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을 보면 방출 스펙트럼을 이제 확인이 될 텐데 걔네는 반드시 같은 위치에 선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게 스펙트럼 핵심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다음. 자, 우리 빅뱅 시작할게요. 자, 어디고? 자, 지금 51페이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눈아퐁. 오, 어떡해. 잘 찍히고 있어. 솔직히 안 찍혀도 저희 알바노. 알바노 시전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는 각자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하나? SNS 막 이런 거 다 인스타만 하냐? 사실 선생님은 인스타는 안 해요. 그다음에 나는 내 일상생활을 별로 이렇게 공유하고 싶지 않거든. 내 일상생활을 끽해봤자 수업하는 거, 골프 치는 거, 축구하는 거, 술 먹는 거, 많이 하는구나. 스토리와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다가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안 하는데, 선생님 때는 싸이월드 시대죠. 그래서 싸이월드를 하는데, 얘들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현재 와이프, 그렇죠? 만나기 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여자친구 있었을 거 아니니? 그럼 싸이월드에 사진 같은 게 있으면 나는 그걸 지워야 되는데 나는 안 지웠어요. 그래서 방치했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근데 그건 예의가 아니죠. 뭐?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그래 어차피 그건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얘한테 알려주지도 않을 거였어.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썸 탈 때야. 썸 탔는데 이 와이프가 나 물어봐. 오빠는 싸이월드 있어요? 그래서 나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넘어갔어. 근데 얘가 3일 밤을 뒤지겨가지고 뭔지 알죠? 내 이름하고 똑같은 내 연생과 내 이름 만약에 또 술병 있었을 거 아니냐? 그걸 다 클릭해 본 거야. 그래서 날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내 전 여자친구들을 싹 다 본 거지. 여자친구 바뀔 때는 그걸 안 지웠어. 나 안 줬어. 아니, 이상한. 안 헤어진 거는 감사해요. 마이 갓.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알바노 얘기 왜 했냐면 진짜 이게 정말 천재적인
이렇게 표현으로 댓글 다는 사람도 있잖아. 와,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서 빵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내가 요새 그거 이렇게 찾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자, 첫 번째.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음.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요? 쿼크, 업쿼크, 다운쿼크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자들로부터 우주가 만들어졌음. 알겠니? 자, 그럼 거꾸로 간 거, 거꾸로. 그러면 우주 초기에 자, 쿼크들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되고, 원자 핵과 전자 만나서 원자가 됐다. 이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51페이지 맨 위에 이런 내용이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이 뭐하고 뭐야? 수소와 헬륨이야. 기억나요? 개수비 몇 대 몇이었어? 아직 안 배웠지만 개수비 12대, 개수비는 12대 1이었어.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냐? 3대 1.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지만 확인을 했어.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오죠. 허블이 우리 은하가 아니라 외부 은하야.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 어디라고 했어? 되게 가난한 은하를 했잖아. 저희 집은 전기가 안드로메다. 어디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제일 가까워. 그래서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우주가 밝혀냈다는 사실을 잡아봐. 주장한 거 밝혀낸 거야. 밝혀낸 거야. 그럼 그 전에 누가 주장을 했겠지? 누구였어? 가모프야, 가모프. 허블은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과거의 우주가 현재보다 작았다. 즉 우주가 지금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되는 이론, 무슨 이론? 빅뱅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모프는 다시 한번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이론? 빅뱅 우주론. 자, 증거 두 가지 뒤 나오겠지만 뭐뭐 있었어? 하셨죠, 이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로는 우주 배경 복사였지요. 맞니? 오케이.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자, 줄 치세요. 몇 억 년 전? 138억 년 전 우주 탄생 시작이 138억 년입니다. 오케이. 자, 이때 빅뱅 직후 자, 우주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져. 자, 기본 입자. 기본 입자에 원자 핵 들어가 안 들어가? 양성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기본 입자에는 양성자, 중성자 아니야. 쿼크와 전자예요. 알았냐? 자, 쿼크와 전자가 기본 입자고 그 기본 입자들에 의해서 원자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때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이때 양성자 하나는 여러분 양성자 하나는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원자는 원자 핵과 뭐로 되어 있다?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말 표현 이해돼요? 오케이? 왜 이해 안 됐어? 뭐 어디가? 다시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간에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원자 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있으면 이게 원자 핵이야. 그럼 수소는 원자분은 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있어야 돼? 아이, 하나에서 하나.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가 오케이? 이게 수소 원자 핵이 될 애들이라고.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핵융합 반응. 자, 핵융합 반응할 때 이제 오해하면 안 돼.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도 있지만 우주 초기에 양성자, 중성자들이 합쳐지는 것도 핵융합 반응이에요. 알겠죠? 우주 초기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뭉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몇 분 사이? 3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 원자들이 바로 요 시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즉, 결론.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이 동시에 만들어졌다. OX. 그 X 됐네. X 되는 거야. 처음에는 원자핵 만들어졌을 때 수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걔네들이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됐다. 몇 분 사이? 3분 사이에. 알겠냐? 이 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이다. 오늘날 우주 어디를 관측해도 3대 1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빅뱅이 일어났어. 자, 이제, 아까 3분 이내에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주가 계속 팽창하죠? 그쵸? 몇 년까지 팽창합니까? 몇 년까지 팽창해요? 지금 계속 팽창하는 거야. 무슨 38만 년까지야. 이것들이 진짜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38만 년쯤 됐을 때, 그쵸? 뭐가 만들어져? 원자들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원자들이 없으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심지어는 거기에 폭발할 때 나왔던 빛 같은 것들이 한데 뭉쳐져 있어서 퍼져나가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38만 년 전까지는 빛과 입자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자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때 온도가 몇 켈빈? 3000 켈빈이야. 즉 38만 년쯤 됐을 때 온도가 3000 켈빈입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져? 원자가 만들어져. 그치? 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틈새 사이를 퍼져나갈 수 있어. 걔를 뭐라 불러?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는 거지. 알았냐?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수업할 때 되게 오랜 시간 들여서 설명했던 부분이야. 알겠냐? 그래서 우주 전역을 보시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골고루는 아니지.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어디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52쪽까지 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지구 탄생이 몇 억 년 전이라고? 138억 년 전. 자, 순서 확인하세요. 자, 빅뱅. 자, 맨 처음 만들어진 얘네를 뭐라 부른다?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 기본 입자들이 자,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되고요. 오케이? 양성자, 중성자 되면서 헬륨 만들어지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분? 자, 3분이야, 3분. 그리고 약 3000 켈빈이 됐을 때 몇 년? 38만 년 됐을 때 뭐가 만들어져? 원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가 피어나가? 빛이 튀어나가. 걔를 뭐라 불러?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는 거지. 상황 이해되죠? 맞냐? 오케이.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있는 내용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되고 있냐, 여러분? 오케이. 끊고 다시 갈게요.